안녕하세요. 스포츠 박 팀장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짧게 채널의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스포츠 분석에 있어서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며 모든 주요 정보를 모아서 최고의 값으로 분석 자료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상으로 분석의 모든 부분을 전달드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스포츠라는 종목의 특성상 라인업 및 결장 정보 등의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과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오랜 기간 운영해온 분석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권장드리고 보시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승부식 112회차 5경기 분석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1리그 30라운드 가와사키와 사간도스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가와사키는 하부리그인 고후와의 컵대회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종합스코어에서 앞서며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에나가와 키자카, 그리고 마르치뉴를 중심으로 지공전개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전방의 야마다의 침투 능력은 승리가 필요한 상대의 배후 공간을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을 전망이며 가와사키의 수비라인을 담당하는 사사키와 타카이는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춰오며 조직력을 입증했고 이들의 배후 공간 관리 능력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격 라인이 붕괴된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수월한 경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원정팀 사간도스는 쇼난과의 홈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나름 대등한 경기 흐름을 가져갔지만 화력 대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는 승점이 간절한 사간도스인데요. 이번 경기 역시 실비카와 토가시의 침투를 노리는 지공전개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팀에 새로 합류한 실비카가 아직 중원의 후쿠타와 나카하라와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주포인 라이언은 부상에서 복귀하려면 아직 멀었기에 이번 경기도 엉성한 공격 전개가 예상되는 사간도스이며 김태현과 기무라 그리고 하라다로 구성된 수비라인도 주전자원의 부상으로 인한 전술 변경으로 갑작스럽게 구성된 3백이며 라인 컨트롤이 엉성한 상황에서 최종 수비라인을 높게 형성하다 보니 배후 공간의 리스크가 확실해진 상황이며 상대의 1위선 자원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가와사키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와사키의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력이 빠져버린 사간도스는 엉성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으며 위협적인 찬스 생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되었으며 결국 가와사키의 전방 조합이 대량 득점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핸디캡 및 언더오버는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교토상가의 30라운드 맞대결입니다. 홈팀 요코하마는 삿포로와 컵대회 8강 2차전 원정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둔 덕분에 종합스코어 차이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전방의 얀과 엘베르, 그리고 로페즈를 통한 지공을 펼칠 전망이며 이선의 니시무라가 플레이 메이킹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로페즈가 중원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만큼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허친슨 감독이 부임한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수비라고 할 수 있는 마리노스입니다. 카미즈마와 에두아르도의 수비라인은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추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또한 야마네와 와타나베의 3선 기용으로 한층 더 안정적인 후방이 구축되며 이번 상대의 교토상가의 속공에 고전할 확률은 적다고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교토상가는 도쿄와 홈경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날카로운 측면 전개를 기반으로 결정력에서 확실히 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히라토의 전진 패스와 하리와 엘리아그 스리고 툴리오의 침투를 노리는 속공이 예상되었는데요. 다만 마리노스의 수비 밸런스가 좋아진 상황에서 단순한 패턴만으로는 대량 득점을 생산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며 스즈키와 미야모토는 준수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3선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히라토와 요네모토가 모두 전진성이 강한 가운데 마리노스의 전방 자원들을 상대로 촘촘한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남아있는 교토상가입니다. 이 경기는 마리노스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노스가 체급에서 앞서기에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들의 공격은 상당히 유기적인 만큼 교토상가의 수비라인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전망이며 교토상가는 단조로운 역습만으로 화력 대결에서 승리하기란 힘들 전망이기에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핸디캡 및 언더오버는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비셀 고베와 세레소 오사카의 30라운드 맞대결입니다. 고베는 후쿠오카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며 편안하게 승점 3점을 확보했는데요. 이번 경기도 오사코와 무토를 중심으로 한 지공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핵심 3선자원 호타루가 낙마하며 중원의 창의성이 부족해진 상황의 고베입니다. 결국 공격 라인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드러날 전망이며 대량 득점의 가능성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수비 라인을 담당 중인 야마카와와 툴러는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오기하라와 이데구치의 수비가담과 함께 빠른 발과 제공권을 통해 세레소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견고한 모습은 보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원정팀 세레소는 마리노스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에게 지배당하며 자신들의 색깔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도 페르난데스와 레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답답한 지공을 펼칠 전망이며 부에노가 이번 시즌 컨디션 난조를 겪으며 공격 전개의 창의성이 사라진 상황이며 결국 상대와의 화력 대결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니시오와 토이루미가 구성하는 수비 라인은 빠른 발을 바탕으로 나쁘지 않은 배후 공간 관리를 보여주지만 이들은 상당한 단신으로 공중볼 상황에서 고전하는 경향이 잦은데요. 이번 상대인 고베 역시 공중볼이 강점은 아니기 때문에 대량 실점은 어느 정도 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고베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지공 전개를 펼치는 팀이지만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며 그럼에도 수비 밸런스가 확실히 나은 쪽은 고베라고 생각되었으며 경기를 통제하며 세레소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었기에 홈팀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핸디캡 및 언더오버는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울산현대와 강원FC의 K리그 30라운드 맞대결입니다. 홈팀 울산은 포항과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난타전 끝에 결정력에서 앞서며 승점 3점을 챙겼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지공 위주의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주포인 주민규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고 이명재와 정우영, 김영권과 조현우 등 주축 자원이 A매치 경기를 소화한 울산이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루빅손과 아라비제 그리고 야고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전개가 예상되었으며 강원의 두 줄 수비를 상대로 대량 득점이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의 울산입니다. 수비 라인은 김영권과 김기희가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언급한 체력 이슈로 인해 안정적인 수비는 힘들어 보이며 특히 김경권과 이명재가 담당하는 왼쪽 측면 라인은 속도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까지도 보였기에 이번 일정에서 무실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울산입니다. 강원은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리드를 잡고 있었지만 통안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승리를 놓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전환을 통한 경기 운영을 보여줄 전망이며 이들의 주된 공격 루트인 황문기가 A매치 두 경기를 모두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고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양민혁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공격 전개는 측면으로 쏠릴 전망이며 결국 장신 스트라이커인 코바세비치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이 예상되는 강원이며 수비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보는 김영빈과 투치의 호흡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투치 역시 대표팀 경기를 소화하고 온 만큼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결국 소극적으로 라인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강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홈에서 나름대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들은 주축 자원 대부분이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며 평소보다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강원을 상대로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란 힘들다고 생각되었으며 결국 답답한 공격 전개 끝에 승점 한 점씩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핸디캡 및 언더오버는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광주FC와 포항의 맞대결입니다. 광주는 대전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의 역습에 배후 공간을 완벽하게 공략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정호연의 활동량과 아사니의 킥을 통해 지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번 시즌 내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전방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최경록은 최전방에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건희 역시 고립되는 상황이 잦으며 결국 날아로운 공격 전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으며
허율과 변준수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나쁘지 않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경기에서 아쉬운 배후 공간 관리 능력을 보여줬지만 포항의 공격 라인이 현재 붕괴된 것을 감안한다면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입니다. 원정팀 포항은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난타전 끝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찬스들을 양산해냈지만 수비 라인이 붕괴되면서 패배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이들의 주포인 이호재의 복귀가 아직인 상황에서 결국 백성동과 안재준으로 구성된 투톱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조합인 만큼 완벽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전문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르지가 직전 경기에서 이적 이후 첫 필드골을 터뜨렸지만 화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결국 완델송과 홍윤상의 패턴 플레이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기에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수비 라인의 중심인 이동희가 빠지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의 포항이었으며 민상기와 전민광은 지난 경기에서 아직 어색한 호흡을 보여주며 대량 실점을 허용했고 설상가상으로 3선에서 수비 밸런스를 책임지던 어정원이 신광훈의 징계로 우측 풀백으로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포항이기에 두 줄 수비의 견고함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들의 최전방의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포항 역시 공수 밸런스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되는 경기라 생각되었습니다. 핸디캡 및 언더오버는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다룬 분석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내용 분석이며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배당 및 라인업을 토대로 한 보다 정확하고 적중률 높은 분석과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건 없이 실시간 무료 분석방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오셔서 많은 도움 및 정보 받아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분석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